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BTS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강의 네 번째 마지막 강의입니다. 우리는 지금 뉴노멀, BTS에게 뉴노멀을 배우고 있습니다. BTS와 같은 그런 파워를 우리도 가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간, 공간, 인간의 순서로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시간까지 얘기했죠. 이번 시간은 이제 공간입니다. 공간. 자, 방시혁이 KBS에 출연했을 적에 방시혁에게 아주 당돌한 질문을 합니다. 방탄소년단은 뭐가 달라요? 라고 했을 적에 방시혁의 답입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 멤버들과 첫 번째 앨범을 만들기 시작할 때부터 그들에게 딱 한 가지만을 요구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음악은 방탄소년단 내면에 있는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방시혁이 방탄소년단 7 그 청년들에게 부탁한 것은 하나였다. 내면에 있는 이야기여야 한다. 처음서부터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을 적에는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학생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3부작을 얘기합니다. 청소년들의 꿈과 미래를 얘기했고요. 이제 20대에 들어서서는 청춘들이 느끼는 고민과 방황, 청춘 시리즈가 나오지요. 다음에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대와 청년들에게 쏟아지는 비판, 그런 편견, 그거를 지금 방어하려다 보니까 거칠어지기 시작하니까 세 번째 나온 것이 Love Yourself,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나온 것이 Map of the Soul, 그래서 자신의 그 영혼의 지도를 한번 그려보자. 사랑하려고 하면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Map of the Soul은 유명한 심리학자 칼 융의 책 이름입니다. 이렇듯이 지금 자신의 내면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K-팝에서 나오는 음악들을 세상에서 이거는 제품이다, 찍어낸다, 상품이다 그랬는데 최소한 BTS의 음악은 그런 얘기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초창기에 지금 아직 고등학생 때 얘기입니다. 좋은 집, 좋은 차, 그런 게 행복일 수 있을까? In Seoul, to the sky. 스카이가 어떤 뜻인지 대강 아시죠? 지금 좋은 대학 얘기죠? 부모님은 정말 행복해질까? 벌써 삐딱한 시선, 막연한 뿐인 통장, 내 불행은 한도 초과지, 공부하는 한숨 공장, 계속되는 돌려막기, 어른들은 내게 말하지 힘든 건 지금뿐이라고, 조금 더 참으라고, 나중에 하라고. Everybody say no. 제가 이걸 멋있게 랩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재주가 없습니다. 얘기를 듣고 오면 여러분도 학창시절을 생각하면 이 가사가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가슴을 때리지 않습니까? 지금 방시혁은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의 콘텐츠가 좋은 콘텐츠가 되는 건 바로 이 순간입니다. 하나의 특수가 보편으로 변하여 누군가의 영혼을 울리는 순간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BTS의 청년들이 자신의 내면의 얘기를 했을 적에 그 음악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런데 이게 나만의 고민이 아니었구나. 이게 바로 특수가 보편이 돼서 영혼을 울리는 순간이다. 이게 좋은 콘텐츠라고 얘기합니다. 그 발언은 보편성을 띠는 동시에 특수한 취향 공동체의 열광 또한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보편성과 특수한 취향 공동체, 어떤 면에서는 이율배반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렵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보편성을 일단 띄었지요. 그런데 이것이 한 번에 많은 사람을 다 매료시키긴 어렵다. 지금 BTS의 음악을 정말 좋아하는 쪽, 그쪽의 열광을 끌어내는 일부터 시작하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마이클 잭슨이나 마돈나처럼 한순간에 전 세계를 휩쓰는 현상은 이제는 나타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세계는 복잡해졌고요. 다양해졌습니다. 다 나눠졌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깊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는 지금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전략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과거에는 다른 방법인데 일정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열광을 통해 존재감을 알리고 그 열광의 기대 큰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 BTS의 음악을 좋아하는 것이 10대 소녀들이다 하면 그 친구들이 열광하게 일단 만들면 그 10대 소녀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BTS라는 그룹이 있거든. 또 그것이 나아가서 부모를
점점 그 폭을 늘려서 전 세계적인 콘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것이 새 시대에 맞는 전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핫백 차트 1위에 다이너마이트가 오르기 전에 사실은 빌보드 200 차트에 4번이나 연속해서 정상에 오른 일이 있습니다. 지금 핫100은 한 곡에 관한 인기를 얘기하지만 빌보드 200은 이 앨범이 얼마나 팔렸느냐 하는 겁니다. 앨범을 사는 사람들은 열광적인 팬들이죠. 그래서 열광적인 팬을 먼저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것이 지금 핫백으로 이어지는 그 전략에서 방시혁이 얘기하는 그 얘기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방시혁이 얘기한 먼저 일정한 특수한 취향 공동체를 공략하고 그다음에 이걸로 넓혀가자. 이 일을 해내는데 결정적인 무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뮤직비디오입니다. BTS가 발표한 공식적인 뮤직비디오는 127개. 근데 그걸 해석하는 영상이 42,500여 개. 근데 거기에 대한 관련된 게시물은 31만 2천여 개. 아니, 뮤직비디오는 그냥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해석하고 거기에 관한 어마어마하게 많은 글이 올라오는 이유는 뭘까요? 예를 하나 듣죠. 봄날이라는 곡의 뮤직비디오입니다. 봄날은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세월호를 얘기한 그런 곡입니다. 봄날이 들어있는 그 앨범의 재킷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바로 세월호를 추모하는 노란 리본 4개를 겹쳐놓은 겁니다. 이 글은 이탈리아의 안젤라라는 그런 여성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분석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뮤직비디오에서 세탁실에 가서 세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벽에 걸린 이 벽시계를 확대시켜보면 9시 35분입니다. 9시 35분은 세월호에 희생됐던 학생 중에 한 명이 해경에 신고했던 첫 번째 시간이 바로 9시 35분입니다. 세탁기에 걸려있는 이걸 확대해보면 Don't forget, 잊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 왜 뮤직비디오를 그냥 보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마치 탐사하듯이 조목조목 따지고 구석구석을 확대해가면서 보는 이유는 뭐냐? 수많은 클루를 거기에 숨겨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화양연가라는 그런 뮤직비디오를 해석하기 위해서 소설을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웹툰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영화까지 나왔습니다. 이 수많은 그런 정보들을 모아서 뮤직비디오를 해석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기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퍼즐들을 모아가지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뜻으로 그 뮤직비디오에서는 세탁실로 갔구나. 이런 뜻에서 뒤에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라는 것을 마치 정말 심각하게 연구하듯이 뮤직비디오를 연구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모든 음악은 유행과 상관이 있죠. 근데 유행이 지나가면 언제든지 또 떠나갈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라이트 팬들. 그 라이트 팬들의 충성도를 계속 높여갖고 새로운 음악을 기다릴 뿐 아니라 새로운 활동, 그리고 새로운 떡밥, 새로운 서사들을 계속해서 기다리게 함으로써 그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어떤 이제 아미 중에 아미를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볍게 그냥 호기심으로 잠깐 즐겼다가 떠나는 그런 팬이 아니라 정말 아미 중에 아미를 만들어낸다. 이런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참 재밌는 전략이지요. 근데 이거는 BTS가 처음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 구절입니다.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말씀을 접하게 되는지 미디어를 3가지로 얘기합니다. 말과 글과 그림입니다. 말로 전해졌으니까 들었습니다. 글로 적혀 있으니까 눈으로 봤습니다. 그다음에 그림으로 된 것을 우리가 주목했다, 뚫어지게 봤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가장 큰 미디어는 뭐냐? 실천입니다. 주께서 직접 못 박힌 손을 그 못 박힌 손자국을 만져보고 못자국을 만져보고
허리에 있는 창자국을 만져보고서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처럼 지금 우리가 받게 된 이 복음도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기법을 활용하고 있었는데 바로 BTS가 이것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요, 공간을 채우려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우리 시대는 언택트를 강요받고 있죠. 언택트는 뭘로 뚫느냐? 딥택트로 뚫었습니다. 깊숙하게 딥택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볼 것은 인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와중에서 전남 쪽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축사가 잠기게 되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낀 소떼들이 탈출을 해가지고 도로를 질주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소떼들이 어디로 가느냐? 사성암이라는 절로 도망을 갔습니다. 사성암은 해발 531m, 상당히 가파릅니다. 전 여기 가봤습니다. 사성암 절에서 운영하는 그 미니버스를 타고 한 20분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참 이 소떼들이 굉장히 영리하지 않아요? 절로 도망갔으니까 최소한 잡아먹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생명을 건졌습니다. 살 길을 찾은 거죠. 우리도 살 길을 찾아야죠.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큰 홍수가 나서 섬진강이 철철 넘칩니다. 근데 구례에서 섬진강으로 들어가야 할 서시천, 이 지류가 섬진강으로 제대로 물을 뽑아내지 못하게 됐죠. 그러니까 점점 더 압력은 강해지고 그래서 제방 한쪽이 붕괴되면서 구례가 완전히 물에 잠기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 붕괴된 이 지점의 특징은 뭘까요? 제방의 다른 지점보다 가장 약한 지점이기 때문에 거기가 붕괴되지 않았을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가장 약한 고리가 강도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방역 고리 중에서도 가장 약한 고리가 강도를 결정합니다. 우리 방역 고리 가운데서 가장 약한 고리는 어딜까요? 예를 들면 노숙자라든지 그다음에 해외에서 온 노동자 가운데서 불법 체류자, 이런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의심돼도 병원에 안 가거든요. 근데 그런 쪽까지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부담 갖지 않고 테스트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방역의 고리를 지켜낼 수 있었던 거죠. 다시 확대해서 얘기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올드 노멀의 세상은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었다면 이제는 꼴찌가 살아야 우리도 살 수 있다. 새로운 세상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인간관계에 관해서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대구로 사람들이 몰려오는 이유는 그게 가장 그 당시에 약한 고리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임대료를 깎아주고 하는 것은 지금 빈부의 격차는 없을 수는 없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큰 일을 당하고 나면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겪는 그 고통이 훨씬 더 심각하거든요. 이것을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전략으로 가장 약한 고리가 강도를 결정한다. 그 정신이라면 깎아주고 도와줘야 합니다. 반대로 일본은 어떠냐? 일본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특정 집단에 대한 비난과 따돌림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확진 환자와 의료진들에 대한 차별은 물론이고 영업 중인 식당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일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본은 따돌림, 일본말로 말하면 이지메라고 그러고 우리말로는 왕따라고 그러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뿐만 아니라 확진자가 나온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도 이지메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의 딸을 어린이집에서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러면 여보는 어떻게 출근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다음에
지금 도쿄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왔을 적에 지방을 방문한 그 차량은 도쿄 차량을 흠집 내고 욕설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지침은 뭐냐? 팬데믹은 무엇으로 막아라? 팬데믹은 팬데믹으로 막아라. 첫 번째 팬데믹과 두 번째 팬데믹이 어떻게 다른지 아시죠? 첫 번째 팬데믹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죽음의 팬데믹입니다. 두 번째 팬데믹은요, 주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생명의 팬데믹, 사랑의 팬데믹, 그것만이 죽음의 팬데믹을 이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윌리엄 맥닐이 얘기했던 그 귀절 생각나십니까? 문명은 질병을 만들고 질병은 문명을 만든다. 위에 있는 그 문명이 질병을 만든다. 지금까지의 세계의 질서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죽음의 팬데믹을 만들어냈다면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뉴노멀, 새로운 문명, 어려운 사람을 돕고 함께 살 길을 만들고 하는 생명과 사랑의 팬데믹, 그것만이 죽음의 팬데믹을 이길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죠. 같은 시간, 같은 공간, 다른 인간.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상 4개 부분 수상했다는 거 아시죠? 같은 날 일본의 분장 감독을 지낸 카즈히로도 바로 이 자리에서 그 분장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자회견 석상에서 아사히 신문 기자가 카즈히로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아카데미 상을 받는데 일본에서의 경험과 일본의 문화가 어떤 도움을 줬나요? 어떤 답을 기대했는지 대강 짐작이 가시죠? 카즈히로의 답은 엉뚱했습니다. You know what? I'm sorry to say, but I left Japan and I became American because I got tired. I got tired of that culture, too submissive and so hard to make a dream come true. So that's why I'm living here. Sorry. 이 장면이 일본의 생방송으로 중계됐거든요. 참 황당한 얘기입니다. 근데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봉준호의 답은 완전히 상반됩니다. 제가 요 전작품이었던 이제 옥자라는 영화에서 이제 한국과 미국 프로덕션이 합쳐진 프로덕션이었는데, 그 프로덕션보다도 오히려 이 순전히 한국적인 것들로 가득 찬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오히려 더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반응을 얻으면서, 제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이 주변에 있는 것을 들여다봤을 때 오히려 가장 넓게 전 세계를 매료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이 두 사람의 그 강력한 컨트라스트를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만 받지 마십시오. 봉준호가 감독한 기생충이라는 작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빈부의 격차에 관한 얘기입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나은 것은 지금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데 있지요. 지금까지 한 강의를 정리해 줄 수 있는 우리에게는 자랑스러운 선구자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백범 김구 선생님입니다. 이 양반은 백범일지에 이런 글을 씁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요 경제력도 아니다. 자연과학의 힘은 아무리 많아도 좋으나 인류 전체로 보면 현재의 자연과학만 가지고도 편안히 살아가기에 넉넉하다. 인류가 현재의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이 마음만 발달이 되면 현재 물질력으로 20억이 다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길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 평화가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백번 선생님도 여기서 지금 계속 무슨 얘기하냐, 새로운 문화, 우리 지금 말하면 뉴 노멀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묻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떤 문화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파워가 있다면 어떤 겁니까?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평생 동안을 충성스럽게 신앙생활 하셨던 저희 어머님이 올 초에 소천하셨습니다. 가시기 전에 제가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교회가 뭐가 그리 좋았어요? 저희 어머니 답은 아주 심플했습니다. 교회는 사람 대접했거든. 무슨 뜻이냐? 교회 갔더니 남녀의 차별이 없었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은 양반집에서 그리고 재력이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남자 형제들은 다 서울로 유학까지 보냈습니다. 그러나 여자라는 이유로 교육받을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했지요. 특별히 천대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때 문화가 그랬다는 거죠. 교회를 갔더니 반상의 구별이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선교의 역사에 기록된 만한 폭발적인 그야말로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성장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천대받고 무시당했던 어린이, 고아, 과부, 여자, 상놈, 사람 대접했기 때문입니다. 한때 양반들이 다른 사람 몰라도 백정하고는 도저히 함께 예배드릴 수 없겠다 했을 적에 선교사들이 당신들이 나가라. 나갔던 양반들이 다시 돌아와서 만든 교회가 바로 성동교회입니다. 만약 백번 선생이 다시 살아계시다면 지금의 한국교회를 보고 무슨 얘기를 할까요? 저는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부족한 것은 권력도 아니요 경제력도 아니다. 힘과 부는 아무리 많아도 좋으나 한국교회 전체로 보면 현재의 강력과 재력만 가지고도 세상의 빛과 소금 되기에 넉넉하다. 한국교회가 어려운 근본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나는 한국교회가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길 원한다. 그래서 만백성 복음화가 한국교회에서 한국교회로 말미암아서 실현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구원한 것은 바로 생명의 팬데믹이었습니다. 그것이 계속 지속됐다면 지금 제 강의가 K-철치, 한국교회,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됐으면 제가 지금 죽음의 바이러스 앞에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멋들어지게 지금 선전을 펼치고 있는지 이런 강의를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한국교회는 양적으로는 성장했을지 모르지만은 질적으로는 변질됐습니다. 저질입니다. 바닷물이 솟아오르는 그 원천까지 내려가지 못합니다. 저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한국교회는 팬데믹이 아닙니다. 팬데믹은 말씀드린 대로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다 끌어안는 그것이 가장 큰 속성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많은 족속들을 끊어냅니다. 정죄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교회는 딥텍트를 잃어버리면서 언택트 시대를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예배가 아니면 우리는 못 살겠다. 그것은 딥텍트가 없던 얘기죠. 이런 양반들이 모여있는, 꼰대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에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는 모습. 한국교회 자리를 BTS가 대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많은 사람들이 BTS의 음악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이런 일들 참 기쁘고 또한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한국교회가 죽음의 바이러스하고 맞서서 멋들어지게 싸울 적에 우리가 한국교회를 지키겠다라고 나서는 성도들
그게 주의 병사들 아미여야 되지 않습니까? BTS에는 아미가 있는지 모릅니다만은 한국에서는 주의 병사의 아미 찾아보기 힘들지요. 시편 저자 헛된 것에서 나의 눈을 돌리시고 당신의 길을 걸어 생명을 얻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가 절실한 지금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광화문 글판입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저는 한국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렵다라는 말 대신에 코로나 바이러스 덕분에 잃었던 파워를 회복했고 이제 제자리로 돌아왔다.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으로 강의했습니다. 고맙습니다.